반갑습니다. 민경호입니다. 이제 제목에서도 보셨다시피 운지법의 오해라고 제가 이제 써놨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좀 보니까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 운지법이 맞는지 틀린지를 봐달라는 글이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영상 첨부까지 하셨더라고요. 근데 더 흥미로웠던 건 거기에 달린 답글이었습니다. 답글을 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라는 뉘앙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답글을 주셨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운지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운지법은 아주 엉망이었거든요. 엉망이었습니다. 자, 타사에서 말하는 운지법은 무엇입니까? 키가 어디인지 알고 누르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운지법이죠. 저희 운지법은요, 말 그대로 누르는 방법입니다. 지금 타사의 운지법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저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피아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게 운지법일까요? 그건 아니죠. 건반을 누르는 방법이 운지법일 겁니다. 그것과 저희는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누르는 방법이 운지법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이제 진심으로 궁금해 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을 뿐더러, 자기가 지금 올바른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조차 자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 운지법 자체를 저희가 개발했기 때문에 피드백을 한다면 저희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리셔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운지법의 답을 찾기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운지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여러분, 운지법이 그러면 왜 중요해요? 지금 운지법이 왜 중요해요? 저희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관적으로 판단하십시오. 하지만 이제 키보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운지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력 향상이 왜 더딘가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결국 맞춤법 띄어쓰기, 빼기 빼기, 약어 이제 좀 몇 글자 틀리는 거라도 비슷하면 치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속도를 극복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속도가 못 따라가니까, 음성 낭독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빼기도 빼고 맞춤법 띄어쓰기도 안 지키시잖아요. 근데 운지법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게, 그거 다 포기 안 해도 속도 따라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운지법을 제대로 익히면요. 그러니까 운지법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실제로 속기는 운지법과 저희가 가르치는 활용, 이거 두 개가 답니다. 약어야 설명이 따로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니까 제가 사실 좀 안타까운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결론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제 보통 상담을 진행할 때 항상 공통적으로 저희가 여쭙는 질문이 있습니다. 학생분께서 이제 생각하시기에 속기의 기본, 속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제가 항상 여쭤요. 그러면 학생분들이 열이면 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도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속도와 정확도?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정확도가 제일 중요하죠. 정확도가 이제 기반이 된 속도가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자,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맞춤법 띄어쓰기 포기하죠. 뺏기 빼죠. 뭐 예를 들어서 중견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중소기업이라고 치고 넘어가죠. 그러면 한 글자 틀리고 세 글자는 맞으니까. 과연 이게 올바른 연습 방법입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것밖에 방법이 없죠. 왜? 이게 아니면 속도조차 못 따라가니까. 90점도 받는 게 불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실무에선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을 지금 미리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까요? 우리가 듣고 치기를 할 때 왜 잘 못 쳐요? 칠 때 누가 나를 잡아 끌어당긴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죠. 그죠? 그래서 내가 손이 계속 굳는 것 같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죠. 그죠? 그냥 계속 반복 치기 하셔서 점수에만 매몰되어 계시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날 잡아 끌고 손이 무겁고 계속 손이 굳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쳐질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이 포기할 걸? 포기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무에 있어서 필요한 실력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무에서 필요한 실력은 내가 안정적으로 치는 범위가 존재하는가입니다. 안정적으로 친다? 오타가 안 나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안정적으로 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내가 뒷꽂치기를 친다 하면 뭐 문장이 어절 단위로 끊어보겠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 점이고. 그러면 꼭 내가 뒷꽂치기라면 이런 부분을 빼먹는 거예요. 근데 칠 때는 몰라. 이런 부분 빼먹었다는 게. 그리고 나중에 그 뭐 채점해 보시면 이 부분 탈자 있었네 라고 그때서야 아시는 분들. 또 예를 들어서 음성을 여기까지 잘 따라갔는데 이제 다음 문장 음성을 잘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음성을 잘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갑자기 이 문장이 이 어절이 기억이 안 나요. 음성을 잘 따라왔는데. 이런 분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오타가 되게 많으신 분들. 기억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은. 그죠?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건데 안정적으로 치는 범위가 단 한 글자도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안정적으로 치는 범위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안 작성이 엉망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법문 하시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고쳐서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시는 건 너무 불보듯 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은 약어의 이점에 대해서 전혀 살리고 있지 못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저도 최근에 이제 알게 됐어요. 수강생들 대상으로 이제 경쟁을 한번 시켜보니까 와, 생각보다 상황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쟁을 시켜봤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단문 파일로 경쟁을 한번 시켜봤어요. 단문 파일이라는 건 이제 뭐 명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장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제 뭐 겉옷, 뭐 이제 옷장, 모니터 뭐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이제 장문 파일인데 이 파일을 치게 시키니까 평균 450타 정도 나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파일은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정치, 경제, 코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매몰되어 있으니까 뭐 홈쇼핑 같은 거 저희가 파일 준비해서 장문 파일을 시켰는데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양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장이니까요. 그죠? 양어가 있는데 양어를 다 쓰세요. 평균 타수 몇 타 나왔게요? 350타가 나와요. 350타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단타로 한 글자씩 치시는 게 여러분들은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이 경쟁 시켜본 사람들 중에서 3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350타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약어에 대해서 활용을 전혀 못하세요. 약어 활용은 무슨 말이지? 약어를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죠. 단타와 약어, 약어와 약어 사이를 부드럽게 읽는 연습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도 당연히 방법도 모르시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와, 이런 상태로 한글 속기 자격 시험을 보러 간다고? 와, 자격증을 이런 상태로 따고 실무로 간다고? 아찔한 거죠. 그렇게 아찔한 생각이 들면서 이제 연수했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 연습생들도 항상 이런 부분이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었지. 그래서 항상 저희가 시켰던 연습들이 이제서야 기억이 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법 띄어쓰기 공부할 줄도 모르시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약어를 효율적으로 이제 치는 방법도 모르거니와 약어 넣는 기준도 아무것도 모르고 뺏기는 빼고 있고 띄어쓰기는 당연히 지금 안 지키고 계시고요.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치고 넘어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극복 못해서 90점을 계속 그 간당간당하게 넘었다가 못 넘었다가 하고 있고 이러니까 시험 치러 가면 여러분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손이 굳어버리거나 누가 나를 잡아당긴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듣고치기 하실 때. 그러니까 긴장할 땐 그게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격증은 떨어지고 실무는 실무대로 못하고 너무 암울한 거죠. 그죠?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다 믿지 마시고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라고 아까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죠. 주관적으로 판단하세요.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EBS 강의, 뭐 고등 강의든 중등 강의든 고등 강의를 한번 쳐보세요. 고등 강의를 다운받아 보세요.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회원 가입만 하시면. 그러면 이제 한 수업당 50분짜리 파일이 있는데 그걸 아무거나 다운받으셔서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150자라서 아직 되게 못 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되게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1급 수준이 되면 안정적으로 칠 것 같아요? 정확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오타가 안 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왜 해결 안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집중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1급 수준으로 간다고 그게 왜 나아지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도 몇 번 얘기 드렸지만 1급 수준이신 분들도 등록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가 이미 합격 점수가 나온다 이거예요. 평균 93, 94가 나온대요. 근데 2년 전에도 그 점수가 나왔대요. 근데 1급을 못 딴대요. 1급반이 된다고 1급을 딴다고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몇 자수든 상관없어요. 지금 EBS 강의 한번 쳐보세요. 속도 문제일 뿐이잖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정확도는 똑같아요. 1급과도. 진짜라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50자예요. 50분 치는데 7시간이 걸렸어요. 쳐봐야지. 여러분들 지금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본인이 확인해 봐야지. 그렇게 50분짜리를 끊지 않고 쭉 쳐봐요. 쭉 치고 그걸 이제 맞춤법 검사기도 한번 돌려보시고 그리고 다시 0분부터 50분까지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쳤는지를 보세요. 정말 암울하실 겁니다. 정말 암울할 거예요. 말도 못합니다. 고치는데 시간 더 많이 들어갈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너무 팔랑귀예요. 너무 팔랑귀인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 올리신 분들도 봤어요. 나중에 실무 때는 맞춤법 띄어쓰기 되게 꼭 해야 하고 중요하다고 하던데 이 공부 나중에 해도 되나요?
그럼 답글 올리시는 분들이 보통 다 학생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자격증 따도 공부해도 맞춤법 TSC 공부해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왜 믿는데요? 그 말을 왜 믿어요? 당장 연수생들만 해도 연수를 3개월 받는데 하루에 10시간 정도는 공부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10시간을 공부하는데 맞춤법 TSC 여태까지 안 해서 3개월 동안 10시간씩 공부해도 그걸 다 못 고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고 하루에 10시간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2시간은요? 3시간은요? 공부 시간 다 애매할 거 아닙니까? 어떤 날에는 1시간도 못 할 때가 있고. 근데 평생 못 고치는 거죠, 그러면. 법문하는데 그냥 계속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왜 자격증 따고 나중에 공부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것도 결국 제피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EBS 한번 쳐보시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EBS를 안 쳐봤다. 뭐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남들 말 잘 믿고 따라가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뭐 제가 이분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는데 뭐 오픈 카톡방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에 가보시면 이제 1급 땄는데 속기에 대해서 욕을 엄청 많이 하고 물을 되게 많이 흐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1급 땄는데 뭐 일할 데 없더라. 나를 뭐 써주지도 않더라. 여러분들 속기 공부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막 물을 흐려요.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 안 따신 분들은 와, 이 사람 1급 땄는데도 일을 못한다고? 마음이 죽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일을 왜 못할까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공부를 해서 1급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력은 없죠. 실무에서 필요한 실력을 갖추지 전혀 못했어요.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속기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암울하죠. 암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셔야 한다고 제가 간곡히 충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자막방송 연수 담당 일을 하다가 이제 퇴사한 얘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죠? 사실 퇴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이 되게 사실 컸어요. 처음에는. 이제 연수생들 이제 한 30명, 25명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연수를 진행하는데, 근데 좀 그런 건 있어요. 회사 연수라는 게 결국 좀 일 좀 가르쳐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입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연수라는 개념이 좀 많이 변질됐어요. 왜 변질됐냐면 여러분들은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속기사가 아니거든요. 자격증을 따신 분들도요. 1급을 땄던 2급을 땄던 다 실무 투입을 못해요. 자막방송에서.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치는데 중간에 몇 어절 빼먹은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생방송 투입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송사고죠. 엉망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럼 제가 이 사람 뭐라 할 수 있어요? 일 왜 딴 식으로 하냐고. 뭐라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이 사람은 최선을 다했다고. 중요한 건 공부를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치다가 갑자기 기억력 다 날아가서 문장 3, 4어절 다 날리고 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수를 어떻게 하냐면 몇 급을 가지고 있던 속기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요. 적어도 저희는 그랬습니다. 이제 미래가 없으니까 이 상태라면. 그래서 이제 속기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고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속기 처음부터 이렇게 배웠으면 너무 좋을걸, 너무 좋았을걸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이제 실력 향상이 되니까 이제 다시 속기에 대한 열정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게 저는 되게 보람이 컸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다들 자기 성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기준들이 있으니까 이제 공부하는 재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연수 중에 자격증 시험 보러 가서 선배님, 이제 선배님 덕분에 2급 땄어요, 3급 땄어요, 1급 땄어요, 너무 감사하다면서 이제 선물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 되게 보람찼죠. 그래, 열심히 하셨다 하면서 저도 너무 보람찼어요. 보람찼는데 이것도 잠시뿐이고, 결국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그렇잖아요. 제가 이 25명, 30명 똑바로 가르치면 뭐 하는데요? 다음 연수 때는 또 속기 처음 가르쳐야 하는 급수 있는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가 뭐하냐, 지금 나 뭐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시스템을 바꿔보려고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위에 분한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답변이 돌아온 게, 니는 뭐가 그렇게 다른데? 라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냥 네 일이나 똑바로 뭐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뭐 너처럼 얘기하는 애들은 많았다. 그래서 그때 사실 미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개선할 생각이 없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 있을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퇴사를 하게 됐죠.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믿지 마세요. 그 누구 말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확인해보고, 저희가 말한 방법으로 진짜 확인을 해보세요. 진짜 내가 맞춤 띄어쓰기 지금 안 해도 되나? 내가 진짜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쳐도 되나?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갈 길을 정하십시오. 제발 남 얘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누가 괜찮다고 해서 실제로 괜찮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